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9월 15일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블루베리 노지 실증포에 왔습니다. 오늘은 화합이나 유도 가을 적심 작업을 할 거고요. 그거 하는 방법, 원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2년, 3년 전부터 가을에 적심을 해서 결과를 시키는 그 적심한 그 끝부분에 화합분할을 유도해서 꽃눈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정보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 포장에서도 한 2년 정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한 대로 9월 하순경 아니면 10월 상순경에 조치를 했을 때 화합분할을 시킬 수 있더라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다른 유튜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이런 결과지가 있으면 여기에다 가만 놔둘 경우에는 벌써 이쪽에는 이제 꽂는 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단 자라고 한번 멈춰서 두 번째 자라고 다시 이제 세 번째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다는 얘기는 이 나무의 수세가 왕성하다, 그리고 후기 때도 양분이라든가 물 관리가 충분히 공급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꽃눈을 달 경우에는 열매가 달리면서 이렇게 처지면서 나무의 열매 품질이 좋아지지 않고요. 그리고 열매를 달면서 이 부분에서 다시 결과지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이쪽까지 있는 것들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이 주축지에서 짧게 결과지를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 상태로 놔두면 여기에가 꽃눈이 맺히겠지만, 이렇게 잘라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9월 중순 이쯤으로 잡는데, 수세가 안정된 나무 같은 거 보면 벌써 꽃눈이 이런 데 보면 잡혔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꽃눈이 잡혀 있습니다. 블루베리에서 화분화는 7월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9월 지금 중순인데,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9월 하순에 작업을 했는데 9월 중순에 작업을 해도 화분화가 시키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겠다. 여기에서 너무 그렇다면 8월에 하는 건 어떠냐. 8월에 할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순이 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8월에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온도가 좀 내려가고, 그리고 그 온도가 좀 내려간 다음에 9월 중순 이후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안정적인 건 9월 하순인데, 이게 조금씩 땡기려고 하는 이유는 9월 중순에 집었을 때하고 9월 하순에 집었을 때하고 여기에 화합분할 수 있는 기간이 보름이라는 기간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화합분의 충실도가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씩 하면서 여기도 한 번수 두 번 순이 나왔죠. 여기도 농가분들이 이런 작업들은 예전에도 하셨거든요. 두 벌순이 나온 것들을 잘라주는 작업들. 사실 이런 거는 짧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길기 때문에 자르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길거든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도 되고, 얘도 짧고, 여기도 이렇게 길죠. 그러면 여기서 막아도 되고 여기서 막아도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건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 여기서부터 나와서 한 번, 두 번 자랐으니까 이쯤에서 해야 다른데 가지가 방해되지 않겠네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한다기보다 너무 길어가지고 옆 가지한테 많이 방해가 되겠다 싶은 것들만 위주로 작업을 하시고요. 아마 잎들이 지금 요 시기 때에도 아마 더 자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는 잎들을 이제 보이기 때문에, 새수는 연하잖아요. 이런 것들 보이기 때문에 긴 거 위주로 이렇게 작업들을 해주시면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유도하는 화합분화는 이루어지는데, 품종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모든 품종이 다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화합분화가 잘 되는 품종들이 좀 유리하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품종은 화합분화가 끄터리에서부터 7개, 10개 되는 품종이 있고, 어떤 거는 두세 개만 딱딱 나오는 품종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뉴하노버. 뉴하노버 품종은 화합 분화가 많이 안 되고 끝털이 두세 개만 되기 때문에 전정하는 노력이 좀 적다. 그래서 사실 농가분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이 제 경험, 인용하는 경험상으로는 그런 품종들은 요 순짓기를 했을 때 화합 분화가 되는 것이 좀 약하더라 라는 경험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에메랄드나 뭐 스타, 팔딘 같이 화합 분화가 잘 되는 품종들은 좀 9월 상순에 해도 특별히 문제없이 잘 화합 분화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길기 때문에 놔두고, 여기도 가만 놔둘 경우에는 여기에서 꽃눈이 맺혀지면 겨울에 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전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찝어주면 꽃눈이 여기 맺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처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꽃눈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 줄기에 이 이제 결과 모지잖아요. 내년에는 이 결과 모지의 줄기의 두께가 물과 양분의 이동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수죠. 물 호수가 쭉 올라와서 요 정도 두께의 호수로 물이 이동하는 건데, 점점점 두꺼워지다가 이제 얇아지잖아요. 점점점. 여기에가 열매가 맺히는 경우에는 이제 숙여져서 양분 이동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요 호수의 두께 자체가 얇기 때문에 양분과 물이 가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키우는데 이렇게 두꺼운 가지에 착과를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례를 할 때도 두꺼운 가지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에서 5개 정도 결과지를 붙인다 그러면, 좀 얇은 가지에는 그거보다 더 적은 양의 결과지를 붙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있네요. 저런 것들. 이건 이제 레비다이 품종인데, 이런 애들은 내가 보통 이제 레비다이가 꽃눈이 되게 잘 오거든요. 꽃눈이 뭐 7개, 10개가 아니고 뭐 20개 이상 꽃눈이 잘 오는 그런 품종들이 많아요, 레비다이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순이 아직도 죽질 않고 살아있거든요. 얘를 가만히 놔둬도 계속 자라기 때문에 화합 분화가 안 되고 도장질 가능성이 높고, 되더라도 아주 약하게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달아봐야 이렇게 숙여서 다른 가지들한테 방해를 주니까, 이 정도 마감해주면 여기서부터 꽃눈이 들어와서 단단한 가지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처지지도 않고 그런 장점들이 있다. 최종적으로 겨울에 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2벌순 너무 긴 가지들을 툭툭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다 설령 여기를 쳤는데 꽃눈이 안 와도 안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거나 뭐 비료 관리를 못 해가지고 질소가 많이 들어서 눈이 다시 트이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보통 비율로 따지면 한,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10%, 20% 정도는 다시 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 작업을 안 해서 여기 다시 트이더라도, 작업을 안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차피 좋은 열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요 시기 때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여기도 너무 길면 요렇게 쳐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자르면 잘 안 쳐지거든요. 이렇게 요걸 얼마나 남겨놓고 잘라야 되냐 그러면, 뭐 이렇게 짧게 자르면 뭐 꽃눈만 나오고 잎눈 나올 가능성이 없고, 너무 강하게 반발을 쳤기 때문에 이게 트이는 경우들이 더 심하더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달기 좋은 높이라든가 간격 그걸 보지만 보통 한 10잎 뭐 20cm 요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거 작업을 하면서 농가분들 물어보시는 게, 동계전전 같이 뭐 전년도에 그 결과지로 썼던 가지, 이런 약한 가지들까지 다 정리를 하면 어떠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 생각에서는 지금 나무가 수세가 너무 강해서 우거져 있는 경우에는 복잡한 가지들 물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라 있는 요 가지애가 햇빛이 충분히 들어가 줘야 여기에 꽃눈이 충실하게 맺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우거져 있다 라는 경우에는 좀 치는 게 좋고요. 근데 이렇게 가을 전정을 지금 하는 게 가을 전정인데 요 시기 때 뭐 작은 동기 전정 하듯이 깨끗하게 다 남겨놓지 않고 자르면 잎의 수가 작기 때문에 저장약물 축적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이제 결과지를 뽑을 때 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나무의 세력이 죽어서 새로운 주축지가 나오는 데는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도 겨울엔 정리할 거지만, 나중에 겨울에 방해 안 맞게 되면 정리할 거지만, 지금 굳이 이거를 날릴 필요는 없다. 그냥 지금은 꽃눈이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것들은 툭툭 잘라서 만들어지면 좋고, 안 만들어져도 특별히 손해가 아닌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놔두면 이렇게 약한 가지에다 맺히잖아요. 여기도 이 부분에서 벌써 일부 꽃눈들이 통통해요. 통통이 지금 꽃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정하시면서 뭐 20cm 제거하실 것도 아니고 대충 한 뼘 정도 해서 이 끝터리에 있는 대신 남겨 놓으실 때 잎이 두꺼운 게 좋습니다. 큰 잎에서 좋은 눈을 만들기 때문에 눈이 남아 있는 게 좋고요. 이런 거는 하수기 때문에 뭐 자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놔두겠습니다. 여기도 가만 놔두면 지금 순이 안 멈췄거든요. 놔둬서는 꽃눈이 만들어지기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에서 잎이 작네요. 이제 찝어주면 꽃눈이 만들어지면 좋고, 아니면 어차피 이거는 안 만들어지면 겨울에 제거를 했어야 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작업은 하이브시 계통보다는 레비다이 계통에 좀 더 유용한 것 같아요. 레비다이가 좀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안 자라잖아요. 이제 안 멈춰 있잖아요. 가만 놔두면 요 가지는 못 씁니다. 하지만 요 정도 찝어주면 여기에서 꽃눈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긴 것들만, 지금 뭐 전정을 이 정도면은 많이 우거져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심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너무 우거져 있지 않는 이상 깔끔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긴 애들만 이렇게 집어서 끝털이에다 화분화를 만드는 걸 유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방금방 하고 지나가요. 이렇게 지금 요쪽 동쪽은 9월 중순에 할 거고, 요 반대쪽 서쪽은 9월 말 10월 초쯤에 작업할 거거든요. 이 가을 화분화를 화분화 적심을.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무작정 하는 것보다 저희는 사실 온도가 낮고 비료 관리를 질소기를 빼고 인상관리 위주로 시비를 하는 방법들을 쓴다면, 특별하게 이 가원이 너무 질소기가 많다거나 뭐 유박이나 퇴비가 많이 들어가고 계속 질소를 공급해 가지고 나무가 계속 생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이상, 온도가 내려가고 비료를 인상관리 위주로 바꿔준다면 거의 대부분은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것들이 조건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1년, 2년 정도는 농장에서 품종별로 테스트를 해보고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벌써 뭐 이런 데들은 꽃눈이 붙었거든요. 벌써 요 가지를 쓰게 되면 꽃눈이 여기 다는 것보다 이쪽에 다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시면 그 전에 언제 잘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잘랐거든요. 근데 첫 번째 눈에서 순이 튀었죠. 순이 튀인 걸 보니까 최소한 보름 전에, 한 달 전쯤에 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선단이. 그래서 하나 튀어나왔거든요. 튀어나왔지만 여기에는 꽃눈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찝어주면 됩니다.
기니까 자르고, 얘도 뭐 좋은 가지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얇은 호수에서 다는 것보단 두꺼운 데서 다는 게 좋다 보시면 되고요. 얘도 너무 멀리 나가니까 방해되니까. 이렇게 두꺼운 것도 뭐 꽃눈이 만들어지느냐, 도장지가. 이제 저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두꺼운 도장지도 이런 애들도 만들어집니다. 물론 확률이 누워있는 안정되어 있는 가지보다는 그 화의 개수가 적고 약하긴 하지만 만들어집니다. 너무 긴 애들은 그냥 툭툭 치고, 이런 애들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서 있는 애들은. 하지만 안 만들어도 어차피 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쓰는 거고, 안 만들어지면 뭐 다시 잘라내는 거죠. 동계 때 안 만들어 어차피 겨울에 잘라낼 가지였기 때문에. 두벌순 가지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라다가 두벌순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이런 경우에 여기에다 열매를 달면 너무 열매의 품질이나 눈의 사이즈도 다릅니다. 이게 여기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는 좀 잘라 가지고 두꺼운 쪽의 가지에 꽃눈을 만드는 것이 열매 품질을 좋게 한다 라는 것이고요. 요 작업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이 작업을 하고 나면 겹눈이 생겨요. 이렇게 눈 하나에, 잎 하나에 눈이 하나가 생겨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고 3개, 2개 이렇게 겹눈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겹눈이 생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겹눈 같은 경우에는 꽃들이 뭉쳐 나오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정리해주는 작업이 별도로 좀 들어간다 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화합분화 기간이 벌써 이런 애들은 7월달부터 화합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신 기간이 긴 거죠. 10개월, 내년 4월에 꽃이 필 때까지 10개월 정도 임신 기간이 있지만, 뭐 이런 애들 자랐을 때는 지금부터 눈이 멈춰서 화합분화가 이루어지면 임신 기간이 안정되어 있는 이런 가지보다는 2달 정도 늦은 거죠. 그래서 화합분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꽃이 피는 시기가 이런 정상적으로 달았던 것보다 꽃이 피는 시기가 좀 늦어진다 라는 거하고, 열매의 개수가 보통 품종마다 다르지만 이 눈에 따라 각 하나의 눈에서 나오는 꽃의 수가 상대적으로 좀 작더라 라는 것들을 일단 경험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특별히 문제 없을 거고요. 물도 좀 줄이시면, 물을 주실 때는 인산가리, 이제 질소 베이스에 비료해서 인산가리 베이스로 비료를 바꿔가지고 좀 안정되게 도장지가 다시 나오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